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죠. 복합 피조물이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희는 이걸 통해서 몬스터의 새로운 스킬, 새로운 패턴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저희가 이걸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로운 맵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조물 탭에 들어가면 새로운 게 생겼죠. 복합 피조물 탭이 생겼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이걸 구현해 볼게요. 일단 순찰 템플릿을 일단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패스를 들어가서 패스를 만들면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4개의 웨이포인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순찰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만든 페트롤 탭에다가 할당을 해주시면 이제 순찰은 바로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몬스터가 이동을 할 때 너무 느리면 보기 좀 힘드니까 전부 다 달리는 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페트롤을 이제 전부 설정을 다 해줬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스킬을 다음으로 만들 거예요.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플레이어들의 스킬을 만들었을 때 그 애니메이션 창을 봤던 것처럼 피조물도 똑같아요. 복합 피조물도 애니메이션 창에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넣고 노드 그래프를 넣는 방식으로 낼 거예요. 자, 저기 지금 노멀 스킬로 돼 있죠. 노멀 스킬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는 그런 겁니다. 어울리는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좀 찾아볼게요. 저희가 폭발하는 거로 이제 구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딱 폭발했을 때 뭐가 어울릴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폭발을 하면서 돌면, 자, 그래서 노드 그래프 탭에 와가지고 일단 클라이언트 노드로 창을 하나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스킬 노드 그래프가 있어요. 피조물 스킬 노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플레이어 스킬을 만들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효과를 넣고 그 보이는 VFX 효과를 넣고 공격을 하는 히트박스 기능을 넣고 그 2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플레이 타임드 이펙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제가 폭발하는 경우에는 제가 전에 찾아보니까 익스플로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기 일렉트로 익스플로전이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자, 여기 로케이션하고 로테이션에는 몬스터 본체의 피조물을 그 위치하고 회전 값을 가져와서 저기에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히트박스 칸하고 둘 다 만들어줘서 같이 할당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줌 멀티플라이어에는 배율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클 건지, 이펙트의 크기가. 저는 기본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대 팩션에 이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야겠죠. 그 필터를 설정해 주시고 값은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스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저는 1로 다 설정을 해주고 이제 직접 게임을 개발하실 때 저거를 다른 값으로 이제 필요한 값으로 설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기는 3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허트박스에만 반응을 하게끔 원소 공격은 일렉트로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폭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터럽트 밸류는 좀 크게 한 1000 정도로 할게요. 사실 폭발하는 거는 워낙에 그 이펙트가 크다 보니까 피격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하진 않고 넘어가고, 자, 이렇게 어그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스텀 어그로를 설정하진 않아서 크게 필요는 없는데, 일단 1로 둘 다 설정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스킬을 다 만든 거예요. 스킬을 다 만든 게 아니라 노드 그래프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할당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타이밍에 딱 맞춰서 올바른 타이밍에 터지도록 하면 그 타이밍에 데미지까지 나오면서 저희가 스킬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까지 몬스터의 스킬을 만드는 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있다고 바로 써지는 게 아니라 아까 몬스터에다가 이제 할당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몬스터 탭에 들어와서 아까 스킬 다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새로 할당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쿨타임 설정들도 있는데 저희는 기본 설정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자동 로직 파라미터 템플릿도 있는데, 이거는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봤을 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전투에 들어가고 전투에 나가는 그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상태 그래프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저게 굉장히 로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상태 노드 그래프와 상태 결정 노드 그래프가 있는데, 상태 그래프부터 일단 두 개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따라오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는 게. 자, 그래서 페트롤 순찰을 할 때와 인컴뱃 전투를 할 때 두 가지 상태로 이렇게 만들고, 자, 바로 순찰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순찰 설정을 하면 아까 템플릿 아이디가 1이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페트롤 템플릿 아이디에 1을 적어 주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읽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설정들이 다 나와 있어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전투 중에는 저희가 플레이어한테 접근을 해서 폭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하는 노드 먼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 엔티티를 가져와서 할당을 해주시고, 그리고 1만큼의 거리에 있을 때 이제 됐다 라고 하면 딱 그 히트박스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달려와서 1만큼의 거리에 있을 때 다음 노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스킬 아이디도 아까 1이거든요. 첫 번째로 할당을 해서. 그래서 스킬도 저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전투 상태 그리고 순찰 상태. 그러면 이걸 합쳐서 몬스터의 AI를 구성해 줘야 돼요. 자, 그거를 저희는 상태 결정 노드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상태 실행 노드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딱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게 블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딱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좀 멈춰 놓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상태 노드 그래프는 그 첫 시작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모든 노드들을 하나씩 다 실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투에 있을 때에도 플레이어가 있는 방향으로 몬스터가 다가와서 폭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상태 결정 노드 그래프는 조금 달라요. 상태 결정 노드 그래프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상태를 좀 병렬적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자, 위쪽에는 이제 인컴뱃, 그리고 아래쪽에는 페트롤을 이렇게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얘는 두 개 중에 저기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 무조건 하나만 실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인컴뱃이잖아요. 그런데 인컴뱃이 실행되고 있으면 뒤에 있는 게 페트롤이 있는데 페트롤은 그냥 무시가 돼요. 그냥 계속 인컴뱃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페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페트롤만 실행이 돼요. 다른 상태들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게, 지금 이 수많은 상태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혼자 이제 좀 복잡한 AI를 만든다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들을 써가지고 뭐가 실행이 될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방식은 전투 중이냐를 기준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노드 자동 로직 파라미터에서 제가 지금 둘 다 1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자동 로직 파라미터를 저희가 만들어 줬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감지 범위 안에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전투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전투 상태일 때 지금 저 위쪽에 있는 인 배틀 상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활성화가 되면 전투 중에는 무조건 앞에 있는 제가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전투 중이 아니라고 하면 쟤는 무시가 되거든요. 무시가 되면 다음에 있는 이제 페트롤, 저희가 이것도 순서대로 하나씩 상태를 체크해요. 그래서 1번 상태가 이제 실행이 됐다 그러면 뒤에 건 다 무시하고, 1번 상태가 실행이 안 됐다 하면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저희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순찰을 하고, 그리고 전 플레이어가 감지가 되면 가까이 다가가서 폭발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복잡 피조물 같은 경우는 기본 피조물하고 다르게 크기도 사실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기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까 만든 몬스터를 이렇게 필드에 배치해 주시면 이제 만든 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몬스터 순찰하는 거를 저렇게 만들면 항상 렌더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동 순찰 로직에서 자동 로직 파라미터에서 원래는 POV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작동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인지 디텍션으로 다시 바꿔주고 저희가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몬스터가 순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감지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오면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따라오는 것도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가까이 오면 애니메이션 나오면서 폭발하죠.
이렇게 멀리 오면 몬스터가 다시 원래 순찰 패턴으로 복귀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